bass louder.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자, 2월 12일, 자, 수요일 저녁 방송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 이제 그 저녁 8시마다 이제 방송 열어서 좀 시황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돈이 어디로 이제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오늘은, 글쎄요, 내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별로 이제 뭐, 옵션 만기일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옵션 만기일보다는 저기 지금 띄워놨는데 최근에 그 우한폐렴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좀 불편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그 2월 3일날 중국 증시가 그 개장하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개인들이 생각한 거랑 다르게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 원인이 뭔지 오늘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어떤 순서로 이제 급등할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오늘 여기 이제 띄워놓은 것처럼 중국 증시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한번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죠. 네. 제가 주식 전문가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항상 정반대로 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글쎄요, 그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강 사장은 이제 비관론에서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꼭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중국 우한폐렴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편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증시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비관론 속에 빠져 있는데, 2월 3일날 지난주 월요일이죠. 그때 중국 증시 설 연휴 그 마치고 나서 거의 2주였죠, 그죠? 2주 만에 개장을 했는데 완전히 증시가 급락 출발했죠, 그죠?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마이너스 8% 급락 출발을 했어요. 자, 보죠. 잠깐만요. 네. 이 당시에 보시면 마이너스 8% 급락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뭐 차트를 굳이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냥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파란색이 하나도 없고 다 빨간색 양봉이고, 보통 이렇게 반등 나올 때는 거래가 많지가 않은데 거래량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 상해 증시가 0.87%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보시면 아랫꼬리도 별로 없고 윗꼬리도 별로 없고, 이거는 뭐예요? 투매도 별로 안 나왔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끝났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급락을 하면 이렇게 갭하락을 하는데 그 갭을 거의 다 메꿔가고 있죠, 그죠? 이 갭을 다 메꾸면 바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살짝 꺾었다 올라오는데, 이제 한번 꺾었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도 중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 3일날 증시가 아무튼 폭락 출발했는데 뭐 재밌었어요. 2월 3일날 저희는 뭐 주식을 뭐 손절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열심히 매집만 했거든요. 네. 그때 매집했던 종목들이 이제 수익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큰 수익들이 많이 날 겁니다. 뭐 낙폭과대가 심했다고 해서 이때만 주식 산 게 아니라 우한폐렴 이런 거 상관없이 매집주들을 말 그대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지금 중국 증시를 열어놓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 주식 투자 심리 싸움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개인들이 걱정했던 일 하나도 안 생기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증시가 저렇게 올라오면 중국의 그 환율 있죠? 환율을 보시면 위안하겠죠? 중국 환율이 어때요? 딱 한 번 급등했다가 바로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네. 원달러 환율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 지수가 급등을 안 하고 지수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지수는 올라오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어때요? 안정을 찾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던 거예요. 다만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2.8% 급등했었는데 이때 무리하게 급등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코스피 쪽에 있는 대형주들이 거의 뭐 3%, 5%, 뭐 심한 경우에는 10%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주 무리하면서까지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한 이틀 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살짝 쉬더니만 다시 감아 올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한 폐렴 때문에 폭락하기 전에 여기를 다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미중 무역전쟁 때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제가 그 얘기를 언제 했어요? 증시가 다 올라온 다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증시가 반쯤 올라왔을 때 있죠. 이때 그랬어요. 다를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때 조정받았던 그런 경험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폭락만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미중 무역전쟁 때하고는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때요? 맞았죠? 맞았잖아요. 제가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항상 이랬거든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인 거지 제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항상 이랬어요. 그때 근거가 뭐였어요? 지금은 우상향 추세라 그랬죠. 우상향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단기 급락이 들어와도 최대한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죠. 한번 보시죠. 앞에서 한번 며칠 전에 설명을 했었죠.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미중무역 전쟁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때는요 이랬어요. 급락. 네, 여기서부터 이제 미중무역 전쟁이 정확하게 시작한 게 여기서부터거든요. 그때 어땠어요? 급락했다가 반등이 없었어요. 원래 급락하면 반등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등 없이 그냥 옆으로 돌다가 또 떨어졌죠. 반등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3개월 지나서 슬슬 올라오다가 미중무역 전쟁 또 보복관세 때리니까 급락. 큰 반등 없이 횡보하다가 또 급락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수가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역배열이었어요. 역배열이 뭐예요?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손해가 나는 장이었었죠. 그죠? 그게 역배열 장세예요. 물론 이제 이 역배열 장세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수익을 내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힘들었었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힘든 장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다고요? 그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랑 다를 것이다. 그 증거가 뭐였냐면 이 우상향으로 쭉 올라오고 있었죠. 이 중간중간에 급락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바로 반등 나와서 올려버리죠. 그 다음에 11월 12월 달에 여기서 급락 나왔죠. 이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반등 나오면서 악고점을 제껴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 1월 초에 급락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었잖아요. 근데 바로 급등 나와서 반등 나와서 제껴버리죠. 지금 어때요? 바로 급반등 나오잖아요. 똑같잖아요. 이미 작년 10월달 그러니까 5개월 전부터 이 흐름이 눈에 보였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맨날 비관론자들 얘기를 들으시면 비관론자들은 차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똑같은 차트인데 자 앞에서 이렇게 떨어졌죠? 그럼 반등 나오고 또 이만큼 떨어지고요. 반등 나오고 또 이만큼 떨어지고요. 맨날 이 소리예요. 맨날 이 소리 한다고요. 근데 저같이 긍정론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급락으로 들어왔다가 바로 급반등 나온다. 왜?
개인들이 못 따라붙게 하려고. 또 급락 나오면 급반등 나와서 바로 제껴버린다. 왜? 개인들이 못 따라오게 하려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개인들을 계속 털어내면서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얘기를 지난주에 이미 해드렸어요. 급반등 나오면서 개인들이 못 들어오게 할 거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요즘에 개별주 위주로 하시죠?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보죠. 코스닥 지수 어때요? 똑같아요. 특히 지금 급반등 나오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어제하고 오늘 우리 현아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코스닥 지수에서 급반등 코스닥 지수가 올라올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뭐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수가 올라올 때 특히 대형주들이 올라올 때 무서운 건요. 막 장대양봉을 이렇게 막 그냥 3% 5%씩 꽂으면서 올라가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대형주하고 지수는 원래 무겁지 않습니까? 개별주들은 이렇게 올라가야지 제맛이죠, 그죠? 개별주들은 막 30% 20%씩 막 급등해야 내가 주식하는 그런 좀 그죠? 그런 의미도 좀 있고 그죠? 재미있어요, 그죠? 저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수나 대형주는 이렇게 3% 5%씩 막 이렇게 하루에 급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그 대가를 치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급등하면 그 뒤에 반드시 이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힘들어져요. 뭐가 제일 좋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성, 연속성. 보세요. 계속 올리죠? 코스닥이. 여러분들 차트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런 식의 뭐 특정 매물대가 오면 올라오다가 뭐 걸리니까 여기서 팔았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또 사고 뭐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그런 차트 기법이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죠? 왜 안 맞을까요? 안 맞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생각이요? 우한폐렴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못 올라올 거야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반드시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개인들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안 되고 반드시 된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거꾸로 가요. 제가 한 말씀 이따 드릴 건데 여러분들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요즘에 삼성전자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삼성전자에 몰빵을 한번 해볼까 한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를 지금 내가 들어가서 장기 투자를 배당을 생각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는 둥 아니면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어제 오늘 한 3, 4일 동안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삼성전자를 사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서 사세요. 네. 본인만 사고 싶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방에서는 팔았는데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인간지표예요. 이게.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조금은 더 가더라고요. 조금 더 가요. 개인들 다 물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 얘기는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아무튼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절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래까지 올리면서 증가하면서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와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래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급등하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요. 막 음봉 때리고 막 또 지지고 볶으면서 가거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박 올라가다가 뭐 조금 눌렀다가 또 자박 올라가고 조금 눌렀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별주 장세, 테마주 장세가 아까처럼 이제 양봉 막 이런 걸 뽑으면서 지수가 급등하면 개별주 장세 한 보름도 안 가요. 여러분들 1년 중에 딱 보름 수익 내고 끝내실 거예요? 싫죠? 그죠?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5개월씩 꾸준하게 개별주 장세가 좀 펼쳐지기를 바라시죠? 그러려면 지수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날마다 아이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 제대로 안 올라와서 난 뭐 주식을 못 하겠네. 이런 생각이나 그런 말씀들을 안 하셔야 돼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추세. 맨날 그 추세 매매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그 얘기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도 한번 추세를 한번 보세요. 우상향이잖아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추세가 우상향이면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뭐예요? 초단타 말고, 초단타는 수익이 너무 짧아요. 이럴 때는 추세가 우상향이죠? 그러면 초단타를 치는 게 유리하느냐? 아니에요. 맨날 급락 반등 급락 반등 아니면 박스권에서 뭐 들었다 놨다 하면 이때는 그냥 초단타 치셔도 돼요. 주식을 오래 가지고 가면 손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우상향일 때는 어떤 게 유리하다고요? 스윙이나 중기가 유리한 거예요. 이 우상향 추세 안에서 움직일 때는 스윙이 좋아요. 스윙. 왜냐면 적당히 올라갔을 때 수익을 내고 팔고 내려오면 또 사는 거죠. 기간이 짧으니까. 적당히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해서 스윙으로 가다가 언제 중기로 바꾸느냐. 여기서 말하는 중기는 막 억지로 막 한두 달을 들고 가는 게 중기가 아니에요.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중기를 잡는 거예요. 이때는 스윙에서 중기를 언제 바꾸느냐. 여기를 뚫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확 들어올리거든요. 그때 스윙에서 중기를 바꾸는 거예요. 야구로 따지면 번트 칠 때는 뭐 야구 방망이를 좀 짧게 잡죠, 그죠? 짧게 잡고 홈런이나 그죠? 장타 칠 때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길게 잡죠. 그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스윙이에요. 왜냐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언제 여기를 딱 뚫고 나서 가는 순간 그때는 목표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스윙은 30에서 50% 정도 수익이에요. 보유기간 뭐 일주일에서 보름 잡으시면 돼요. 근데 사자마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름에서 조금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50%. 근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팔겠죠? 30에서 50% 수익 보고 안 판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50%가 아니라 그게 150%짜리가 되죠. 그런 식으로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때가 뭐냐면 본격적인 개별주 상승 랠리죠. 그럼 이 개별주 상승 랠리가 올 것이냐? 온다니까요.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지수가 폭락을 하면 나중에 반등이 나오죠. 반등 나올 때 누구부터 올라온다고요? 지수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누가 급등해야 돼요? 대형주가 급등해야 되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들이 그렇게 급등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와요? 슬슬 개별주들이 폭락했던 예, 순승님 어서오세요. 네. 폭락했던 개별주들이 형님들 안 죽고 살아계시네. 형님들 올라가시네. 그러면서 자기들도 슬슬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개별주들이 여기에다가 폭락이 나왔으니까 살짝 내려왔었겠죠. 원래 자리를 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이제 되돌아간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재료나 어떤 이슈나 뭐 이런 이제 호재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순서대로 테마를 형성해서 급등하는 거예요. 누가요? 개별주들이. 그런 개별주들이 그렇게 하나 둘씩 재료를 이제 이용해서 상한가를 가고 테마를 형성하면 점점 테마 처음에 옛날에도 그랬어요. 처음에 수소차 급등하더니 그 다음에 누가 가요? 미세먼지, 대북주, 뭐 기타 대선주 이런 것들이 쭉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예, 동건님 어서 오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게 바로 뭐예요? 개별주 장세인 거예요. 지금 개별주들이 이렇게 회복을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많이 회복시켜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본격적인 개별주 장세 열리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코스닥 지수만 이렇게 올라오면 내 종목에다 해결되나요? 아니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무슨 제가 뭐 주식 천재였겠습니까? 저는 천재가 아니었어요. 네. 저도 고생을 많이 해봤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냥 지수 올라오면 완전 초보 때요. 네. 지수 올라오면 내 종목도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안 그렇더라고요. 순서가 있더라고요. 윗물 아랫물 뭐 순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하여튼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집이 안 돼 있으면 안 가더라고요. 재료가 좋고 매집이 돼 있는 거 그거부터 먼저 가더라고요. 그래서 증시가 투매 나오고 반등 나올 때 이거를 꼭 이 패턴을 이 원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급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종목은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회복 안 된 것들 많으실 거예요. 맞죠? 그죠? 답답하시죠? 네. 여기서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계속 거기서 기다리실 건지 아니면 갈아타실 건지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지수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고 원래 자리까지 회복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요, 차트가 이렇게 급락하는 차트가 100개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감아 올리는 건 100개 중에 두세 개밖에 안 나와요. 이건 언제 나오냐면 강세장 초입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망설일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가 폭락하고 나서 지수 급반등 나올 때 대형주 지난주 목요일날 급등했죠, 그죠? 지난주 목요일날 녹화방송 남겨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개별주 반등 나오고 개별주 장세, 테마 장세 열린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외국인이 그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릴 때 있죠. 앞에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올릴 때 삼성전자나 뭐 삼성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인이 약간 수급이 바뀌었어요. 지수가 11월, 12월, 1월달 이렇게 쭉 올릴 때 이때 외국인이 삼성전자 뭐 엄청나게 샀죠. 그때 저도 이제 방송할 때 많이 보여드렸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를 그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 우리 회원들은 삼성전자 본주하고 우선 우리 방에서 공략했다 그랬죠. 삼성전자를 여기서 12월 달에 폭락할 때 여기서 잡았어요. 바닥에서. 여기 5만원 정도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 사인 냈어요. 최근에 고점이죠, 그죠? 여기서 물량을 확 줄였어요. 한 달 만에 20% 수익 났어요. 20%대. 한 24%까지 수익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까지는 삼성전자 수급이 정말 좋았어요. 외국인이 그냥 뭐 삼성전자만 샀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외국인의 수급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게 외국인의 순매수 동향이거든요. 삼성전자를 팔아요. 삼성 SDI도 붕 떠 있지만 팔아요. SK 하이닉스도 팔아요. LG화학도 팔아요. 최근에 2차전지 이것 때문에 삼성 SDI랑 LG화학 폭등했죠. 외국인이 살짝 팔고 있어요. 근데 뭐 사냐면 호텔신라, 한진칼, 뭐 현대차, 뭐 후성 같은 거, 뭐 이런 걸 사요. 후성은 고평가된 종목인데. 근데 아무튼 시가총 그 순매수 금액이 크진 않죠. 네. 근본적으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버리진 않겠지만, 삼성 SDI나 SK 하이닉스, LG화학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자꾸 개인들이 저한테 회원들이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막 회원분들 말고 이제 일반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있는 거 다 팔아서 삼성전자 사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말이 가장 무서워요. 삼성전자 저희만 보유 종목이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상 듣잖아요. 그럼 저는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러면 항상 그 종목이 조정을 받아요. 참고하시라고요. 삼성전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폭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막 괴롭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거의 맞았어요. 개인들이 자꾸 삼성전자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수급이 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나가거나 삼성전자를 다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외국인이 대형주에서 수급이 약간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무튼 대형주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 약간 주춤주춤하죠. 그리고 오늘 참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짧게 얘기 드릴게요.
마스크 테마주들이 제가 어제도 이제 뭐 반등 나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진짜 비참할 정도로 떨어집니다. 자, 여기 무방위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KM이 여기서부터 급등해서 여기가 꼭지였죠. 근데 한 2주 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죠? 여기는 어디예요? 상승했던 그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락했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한폐렴 때문에 막 종목들 폭락한 것 같죠? 다른 종목들은 죄송한데 폭락 별로 안 했어요. 대표적인 게 호텔신라거든요. 중국 우한폐렴이 막 도를 때요, 중국 관련된 면세점 화장품주들 막 급등하고 있었어요. 우한폐렴 때문에 처음에 살짝 누르다가 나중에 이만큼 이제 한번 맞았죠. 설 연휴 끝나고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어요. 그때 막 중국 우한 봉쇄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호텔신라가 오늘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개파락했던 거 있죠? 이걸 다 메꿨어요. 이거는 뭐냐면 설 명절 이후에 우한폐렴 급락했던 것들 있죠? 그거를 다 회복을 시켰어요. 즉 우한폐렴 수혜주였던 마스크 테마주는 원위치했고 급등했던 게 원위치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우한폐렴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 급락했던 것들은 다시 원위치했어요. 어디로요?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으로. 이것만 보면 우한폐렴 조정 끝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것만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거, 뉴스를 보면은 진짜 이 우한폐렴이 끝날 것 같으세요? 뉴스만 보면 안 끝날 것 같죠? 근데 종목들을 보면 어때요? 끝났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끝났잖아. 이거 보면 언제까지 여러분들 망설이시고 자꾸 제기만 하실 겁니까? 우한폐렴주 가지고 수익을 못 내셨으면, 우리 회원들이 그때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어요. 우한폐렴주 가지고 수익을 못 내셨으면 뭐 사셔야 된다고요? 후발주자를 공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저희 방에서 우한폐렴 관련주 이런 식으로 매수 이거보다 더 많이 했어요. 이거는 그 중에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도를 이만큼 했다고요. 1월 29일 마스크 테마주 꼭지 찍기 하루 이틀 전에 다 빠져나갔어요. 다 매도 때리고 잘 있어라 그러면서. 저희 방에서는 마스크 테마주 보면 그 대주주들이 주식 많이 팔았죠? 사장님들하고, 그죠? 그분들보다 우리 회원들이 더 비싸게 팔았어요. 거의 다 그랬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빠져나왔다고요. 어디가 있어요? 우리 회원들 다 대선주하고 뭐 돼지열병 수혜주들도 좀 샀고 뭐 하여튼 그런 종목들 사놨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한폐렴 때문에 폭락했던 종목들이 다 메꿨어요. 이거하고 또 뭐가 있냐면 대형주만 보여드릴게요. 또 개별주 얘기해드리면 또 사시니까 호텔신라하고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돼요. 우한폐렴 때문에 급락했던 거를 지금,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3~4%씩 급반등 나오면서 올리고 있다고요. 이거하고 개별주들 보면은 뭐 한국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은 좀 무겁죠. 한국화장품은 어때요?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거 중국 수혜주인데, 그죠? 우한폐렴 때문에 급락했으면 여기까지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종목들은 사실요, 양봉 하나 나온 거 있죠? 요거 하나 이제 눌러놨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마스크 테마주는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죠. 마스크 테마주가 저런 식으로 폭락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이미 해드렸어요. 저는 마스크 테마주가 중국 보따리상들이 개입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음봉 한 2개, 3개, 2개 정도 때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한 달 정도는 돌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정권은 주식하는 사람들을 잘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 정권을 뭐 비판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그냥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주식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들으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도 똑같으실 테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반등 나와야 될 자리잖아요. 여기가, 그죠? 마스크 테마주 사신 분들,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밑에서 한번 수익 한번 내보려고 반등 한번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 다 21선 보고 들어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하필이면 정부에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와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 테마주 점검하겠다고. 하필이면 여기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선을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정권은 주식하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거기서 그러겠어요.
여기서 이제 물 타신 분들, 비싸게 사신 분들 오늘 아마 마음이 녹아내렸을 것 같아요. 19,000원 찍었던 게 이제 9,000원 됐으니까 거의 반토막이죠. 이러면 신용 쓰신 분들 아마 오늘하고 내일 아마 싹 반대매매 당하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하여튼 좀 그래요. 여기서 좀 내비 더 쓰면 좋았을 걸, 그죠? 네. 물론 뭐 제 얘기에 공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타까워서 이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급락했는데 제가 자 보세요. 저는 지금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으냐면 이 얘기 앞서도 했어요. 방송한 거 중에 이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아마 여기에서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요게 1월 30날 건데 여기 보시면 사이트에 노크 방송 남겨 있을 거예요. 네.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과거 전염병 테마주 심층 분석. 이 얘기 왜 해놨는 줄 아세요? 1월 30날에 해놨죠. 우한 폐렴 관련주 고점 찍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물리지 마시고 나오란 얘기였어요. 할 거면 후발주자만 조금 하시고, 그죠? 이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메르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뭐 댕기열, 그때 댕기열은 안 했구나, 신종플루 이런 걸 제가 다 겪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얘기 드렸어요. 그때 공통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때 방송 못 들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여기서 한번 얘기해 드리죠. 아주 쉬웠어요.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죠. 예전에 지금처럼 전 세계로 이제 퍼져가지고 시끄러웠던 종목이 뭐가 있어? 시끄러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지카 바이러스였어요. 지카 바이러스. 그때 대장주가 콘돔주였던 유니더스, 지금 이름이 이제 바이오제네틱스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브라질 뭡니까? 여름에 하는 올림픽 앞두고 지카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모기가 옮긴다. 그래가지고 지카 바이러스 걸리면 큰일 난다. 애기가 뭐 소두증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건 지금도 참 웃긴 게 모기가 2월달에 돌아다니나요? 2월달에 급등했어요. 1월달부터 1, 2월 사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참 얼마나 웃겨요. 1, 2월달에 그때 우리 되게 추웠어요. 네. 무슨 모기예요. 네. 근데 이 테마주가 형성이 됐었어요. 네,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항상 1차 파동 나오고 끝났어요. 거의 그랬어요. 1차 파동 나오고 끝났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었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급등주는요 원래 이렇게 한번 급등하고요, 최소한 이런 거는 이제 한 2배 올라가는 거예요. 100%씩 올라가는 거. 이런 급등이 한번 나오고 눌림목이 나와요. 그리고 또 가요. 눌림목이 나오고 또 가요. 기본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1파, 2파, 3파가 나와요. 100%씩 3번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몇 배짜리인 줄 아세요? 8배예요. 2, 4, 8. 그죠? 여기까지 가면 바닥 대비 8배 올라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뭐예요? 수소차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되게 이런 식으로 갔어요. 전기차도 옛날에 그랬고, 옛날에 원자력 테마주도 그랬고, 거의 이런 식으로 갔어요. 특히 누가 이렇게 잘 가냐면 대선주가 이렇게 가요. 대선주는 3차 파동이 아니라 4차, 5차, 6차 파동 나오는 것도 있어요. 계속 간다고요. 그런데 유독 딱 한 번 가고 끝나는 게 있어요. 그게 전염병 테마주였어요. 걔네들은 걔네들이라고 표현하죠. 얘네들은 요거 하나 나오고 이렇게 가요. 둘 중 하나인데, 근데 둘 중 하나라 그랬죠. 들었다가 바로 꺾든지, 들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든지. 지금 요거 두 개 다 나와요. 그러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어제 그래서 마스크 테마주들이 반등이 나오겠느냐, 차라리 그걸 하실 바에는 이런 거 하는 게 낫겠다, 이쪽으로 가서 돈을 버셔라, 마스크 테마주에서 설령 물렸다 하더라도 나와서 이쪽에서 사셔라, 그 얘기했던 거예요. 전염병 테마주들은 대개 1차 파동으로 끝나는 게 다였어요.
그때 바이오제네틱스도 요거 나오고 질질 시간 끌다가 떨어졌다고요. 옛날에 2009년도에 파루가 그때 왜 갔냐면 신종플루 때문에 갔잖아요. 그때 신종플루 전 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때 어땠는지 아세요? 네.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네. 1,000원짜리가 한 달 만에 10,000원 갔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쭉 급락하고 반등 나고 그러다가 훅 떨어졌겠죠. 이럴 때는 유시대님 저기 시간외를 너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시간외에서 마스크제 조금 올랐죠? 네, 저도 봤습니다. 네네. 그 2% 3% 올라왔는데 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마스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마스크 테마주에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 있던 자리까지 급락을 시켰으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지저분하고 더러운 반등 한두 번 정도 나올 겁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죠. 지저분하고 더러운 반등이라고. 그거는 개별주 그냥 저기 잡주가도 낼 수 있는 수익이에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확진자들이 좀 줄어들고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뭐 어느 특정 지역에서 4명, 5명 이상 뭐 집단 발병한다든가 갑자기 한 명이 위독하다든가 누군가 죽는다든가 그러면 갑자기 마스크 테마주들이 10% 20% 급반등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네.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10% 수익 내자고 저렇게 급락한 걸 사겠냐 이거죠. 네. 그런데 옛날에 파루가 이런 식으로 급등했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때는 시장이 순수해서 이만큼 반등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안 나와요. 옛날에 이제 이런 거 노리려고 이때 매수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한 100%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반등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반등이 안 나와요. 그냥 떨어지고 무슨 진짜 그 메디컬 드라마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병원 소재를 다룬 그런 이제 메디컬 드라마 보면 심장 뭐예요? 그 심장 박동하는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 죽은 것처럼 그냥 요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다 전염병 테마주들은 1차 파동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책주나 대선주나 뭐 신기술 정책주 특히 4차 산업 관련주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계속 갔어요. 옛날에 사물인터넷 기억하세요? 4, 5년 전에 사물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갔는데 효성 ITX라고 있어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책주나 대선주는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얼마나 예뻐요. 이런 거 물려도 그죠? 이런 데서 물타기 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시라고요. 바닥에 지금 이렇게 갈종목들이 이런 데서 꽉꽉 눌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코컴이랑 코맥스 아시죠? 집에 보면 인터폰에 보면 코컴이랑 코맥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이 쓰시잖아요. 이게 옛날에 이게 사물인터넷 관련주였거든요. 처음에 세력이 들어와서 매집을 한다고요. 어떻게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1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연말되니까 사물인터넷 또 얘기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죠?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저점 2,500원, 고점 22,000원. 그죠? 대충 비마저도 한 5배는 수익 났겠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코컴이라는 것들은 옛날에 뭐 경제민주화 테마주 되고 막 그랬어요. 대선 정책주였죠. 이렇게 간다고요. 대선주요? 대선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한창 같은 거 보고 옛날에 한창이 지금은 이제 저기죠. 지금은 뭐 대북주로 분류가 되지만 옛날에 대선주일 때 얼마나 많이 갔는데요. 한 번, 쫙 두 번 쉬었다가 하나, 둘, 셋 쉬었다가 하나, 둘 시원하게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계속 그랬어요. 이게 대선주예요. 뭐 하실래요? 이왕에 개별주 하시는 거 좀 이렇게 수익 한번 내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전염병 테마주는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눈 감고도 알아요.
그리고 지금은 테마주들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네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 뭐 하루에 한 3명, 많게는 5명씩 막 신규 회원들이 들어오시는데, 그 회원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그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개별주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죠. 그거를 눈치를 채신 분이 있고 눈치를 못 채신 분이 있는데, 눈치를 채신 분들은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냥 들고 있으면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안 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게 쪼개서 간다니까요. 옛날에 한 종목이 이만큼 이렇게 갔으면 지금은 한 10종목이 이렇게 잘게 쪼개서 가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네. 이걸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고요. 옛날에는 이제 한 종목이 이만큼 갔으면 지금은 이만큼 갔다가 급락, 그 다음 종목이 이만큼 갔다가 급락, 그 다음 종목이 이만큼 가다가 급락,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요. 네. 옛날에는 한 2종목이나 3종목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요 수익이 안 나요. 그리고 옛날 기법, 그러니까 옛날 한창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갈 때 3년 전, 4년 전 기법으로 3, 4년 전에 가던 그 대선주 가던 그 차트 보면서 주식하시죠? 돈 하나도 안 벌려요. 진짜로 그래요. 왜 안 벌리는 줄 아세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상한가가 30%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지금 상한가가 30%로 바뀐 지가 5년이 지났거든요. 세력이 완전히 그 패턴을 완전히 싹 바꿔놨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거 기법 듣지도 못해요. 왜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 방에서는 오늘도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전 방송에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놨다고. 왜요? 회원들 보고 소외당하지 않게 종목들을 최대한 매집시키려고 아침에 그 얘기 해놨어요. 우리 회원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빨리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잘 봤습니다, 님. 네. 네. 요 설명을 더 들으세요. 들으시면 도움이 더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전염병 테마주들 미련 이제 버리시고요. 앞으로 많이 갈 대선주들 있죠. 이런 것들로 지금 빨리 공략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황교안씨 관련주 중에 한창재지라고, 자, 앞에서 그 황교안씨 관련주들이 갈 때 제일 먼저 급등했던 게 이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랜 세월 박스권 생활 청산하고 오늘 신고가 냈어요. 물론 이제 신고가 내놓고 뒤로 후퇴는 좀 해서 살짝 약보합에서 끝났는데 박스권을 살짝 뚫었어요. 왜 뚫었을까요? 심심해서 뚫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뭔가를 하려고 뚫은 거니까요. 그쵸? 잘 보셔야 돼요. 가서 한번 건드렸어요. 대선주들이 지금 이제 박스권 뚫고 나가려고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한폐렴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까지 꽁꽁 숨어서 여러분들 망설이실 거냐 이거예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왜 요즘에 매일 방송하는 줄 아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렇게 시황이 안 좋고 뭐 우한폐렴 때문에 이러면은요 방송 잘 안 해요. 여러분도 방송 잘 안 듣지만 적어도 전문가들도 방송 원래 잘 안 해요. 물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저는 더 열심히 하죠. 왠 줄 아세요? 자꾸 돈이 보이니까요. 박스권 뚫고 나가는 게 지금 보이는데 여러분들 뭐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회원들은 다 매집해놨어요. 신규 회원들 지금 황교안주 제가 사드리려고 대장주 지금 다 뽑아놨어요. 살짝만 눌리면 바로 추천 나가려고 지금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기존 회원들은 매주 다 끝났고요. 지금 한창재지가 황교안씨 관련주 중에서 1위였는데 이게 넘버1이었어요. 지금 뚫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빨리 매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올해 2월달, 3월달, 4월달 총선 전에 제대로 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창재지나 아니면 제2, 제3의 그 대장주들이 상한가를 뽑으면서 막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수익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한 일주일 먼저 이제 회원 가입한 사람은 150% 수익 내면 뒤에 들어오신 분은 수익률이 이거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70%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지만 얼마나 여러분들 섭섭하시겠어요. 일주일만 빨리 들어올 걸.
일주일 뒤에 들어오는 분은 50%로 줄어들어요. 이럴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게 보세요. 한창제지가 지금 뚫고 나가려고 신고가 내놨잖아요. 자동차로 따지면 시동 건 겁니다. 지금 예열시켜 놓으려고 지금 걸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망설이실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뉴스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망설임을 빨리 떨쳐버리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1차, 2차, 3차 파동이 나올 대장주를 공략하시면 돼요. 한창제지는 1차 파동 나왔죠? 쉬었고 2차 파동이 나가려고 준비 중이죠. 네. 근데 과연 한창제지가 여기에서 앞에서 갔던 것만큼 똑같이 갈까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안 갈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손주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앞에서 이만큼 갔으면 뒤에서 그대로 갔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세력이면 한창제지를 이렇게 올릴 수도 있지만 저 같으면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요? 개인들이 너무나 많이 알거든요. 제가 세력이면 이거 말고 앞에서 요만큼 밖에 못 간 거 있죠? 한창제지 이만큼 갈 때 요만큼 간 거 얘를 이만큼 올리겠네요. 저라면 그럽니다. 제가 이거 괜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세력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회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왜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공부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신규원 들어오시면 막 녹화방송 돌려보고 막 그러세요. 왜요? 유리 회원들은 녹화방송을 항상 남겨놓거든요. 네. 뭐 무료방송도 마찬가지지만요.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이 우한 패널 관련주들은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동물 쪽 관련된 이제 그런 종목들은 그런 전염병 관련주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태양금속 얘기해드렸죠. 태양금속을 쭉 얘기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18%까지 급등했거든요. 이거 회원들이 어제 제가 단기 매매하라고 사드렸는데 아침에 수익이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20%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어디 있어요? 이거겠군요. 태양금속 어제 보시면 이게 추천 나갔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방에서 뭐 하냐면 이런 거 하고 단타 치고 있어요. 어제 아침 8시에 사놓고 8시 50분쯤에 태양금속 윤석열 차트 보시면 여기서 매수한 거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18%까지 급등했으니까 어제 매수가 대비 따지면 딱 20% 수익 나왔어요. 윤석열 후발주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이낙연, 황교안씨 것도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했었던 구글신동, 아세아텍 상한가 나오고 급등했죠. 바른손은 오늘 3일상 나왔더라고요.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 때 추천한 거예요. 네. 윤석열, 기생충, 앤드 이낙연. 네.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상한가가 3개나 나왔어요. 내일은 좀 쉬지 않겠나 싶은데 아무튼 회원 중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상한가 3개 나왔으니까 당연히 100% 이상 수익이 나오셨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을 빨리 좀 같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종목들이 지금 계속 추천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아까 이제 뭐 어제도 얘기했고 쭉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스윙 있죠. 스윙. 직장인분들이 딱 좋은데 스윙으로 공략을 하시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그렇게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방에 지난주 종목은 못 밝히겠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방에서 선거 수혜주라고 추천당한 종목이 있어요. 시간 내에서 5% 전후 급등 마감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선거 수혜주인지를 몰라요. 금요일날 추천했더니 회원들이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선거 수혜주예요? 거의 모르더라고요. 네. 근데 시간 내에서 5% 전후 급등했고요. 그 저희 방에 또 뭐예요? 바른손도 아까 추천주지만 기생충 이제 그 영화 후발주자들이 또 튀어나오거든요. 시간 내에서 8% 전후, 그러니까 상한가는 못 갔는데 어제 태양금속처럼 8% 전후 급등 마감한 기생충 후발주자도 있어요. 우리 회원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것들이 보유 종목 중에 계속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은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스윙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입니다.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면서 수익이 많이 나고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식 투자로 이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진짜 망설이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빨리 공략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기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그죠?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인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코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거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살짝 눌릴 수도 있지만 바로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주식 안 산 거 후회하게 되세요.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고 정말 저희 방에 들어오려고 그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네, 제발 주식이 쌀 때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그 라이브 방송으로 이게 가입하시면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뭡니까 그 기법 강의 같은 것도 해드리고 종목을 왜 추천하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어떻게 갈지 그 패턴을 쭉 설명하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보다 테마주, 개별주 그 공략을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또 상세한 얘기는 오늘 못한 얘기는 내일 또 해드리도록 하죠. 네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꼭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예요. 네. 편안하게 푹 쉬시고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편안한 밤,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